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는 부의 추월차선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장과 8장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장을 할 텐데요. 7장의 제목은 제한 속도 없이 달릴 수 있는 멋진 길이 있다. 인데요. 이거는 결국엔 추월차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월차선을 달려야지만 제한 속도 없이 달릴 수 있다. 불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이고요. 이 장에서 당신이 택한 불을 향한 길은 올바른 길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결국엔 제한 속도 없이 후에 추월 차선을 타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하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선은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들의 길은 직업이고요. 추월 차선에 있는 사람들의 길은 비즈니스, 사업인데요. 여기서 저자는 결국에는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길은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는 부를 향하는 길을 올바로 선택하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조건 사업을 시작하라고 해서 길 모퉁이에 레모네이드 노점상을 차리는 것은 이거는 제대로 된 부의 추월 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로 통하는 길은 따로 있는데 그 길은 영향력의 법칙 근처에 있거나 이를 통과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향력을 향한 추월 차선 5개의 명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영향력이 뭔지 보면 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선 수백 명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건데요. 당신의 길이 영향력의 방향으로 뻗지 않는다면 아무리 서비스를 잘해도 부를 이루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향력이야말로 부의 문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추월차선 5계명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욕구의 계명, 사람들이 원하는 해결책을 제공했는가, 제공하는가라는 말이고요. 진입의 계명은 시장 진입이 너무 쉬워 경쟁이 가열되지 않았는가라는 거고요. 세 번째 통제의 계명은요. 나의 비즈니스 시스템 플랫폼을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가. 네 번째로는 규모의 계명인데요. 내 사업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로 확장될 수 있는가. 그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가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계명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가입니다. 이 5가지의 계명을 충족시켜야지만 부로 향하는 추월 차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길모퉁이에서 레모네이드 노점상을 차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아무나 그 노점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 낮고요. 그다음에 규모, 그 동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계명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계명, 내가 일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우회 추월 차선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5가지의 계명을 명심을 할 때 제대로 된 올바른 길이 되는 거고 이 올바른 길로 가야 도로 통하는 추월 차선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5가지 계명들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욕구의 계명에서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을 사업으로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90%는 망하거나 아니면 아까 노점상처럼 직업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결국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정말 사업가 체질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도 너무나 쉬우면은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경쟁자들이 많아서
거기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무슨 수업 같은 데 보면 하루만 배우면, 일주일만 배우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걸 많이 보는데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진입의 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하루 만에 혹은 그만큼 빨리 시작할 수 있다면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진입 계명을 어겼다면 거기에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탁월함이 있다면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의 계명인데요. 이 사업을 통제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 그 다음에 가격, 수익 구조, 경영 방식,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월 차선의 여행자들은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이를 다른 이에게 넘겨주고 운이 좋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사업의 규모도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그리고 오프라인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어디든지 다가갈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이 규모의 계명이 충족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계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놀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사업이 돌아갈 만큼 자동화되고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도 이윤이 남아야 되고, 내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사업이 자동으로 돌아갈 방안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 그런 사업을 해야지만 이 부의 추월 차선을 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이 5가지 계명을 꼭 명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길이 올바른 길이고 부로 통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8장 당신의 실행력이 당신의 최고 속도다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제일 끝에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20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 책 전체의 이제 요약,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공식이고요. 9는 라이프 스타일의 바탕이 되는 믿음, 선택, 행동 및 습관이 만드는 공식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다. 2번은 인정이고요. 천천히 부자 되기 전략의 근본적인 결함을 인정하자. 즉, 시간 제약을 받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법. 이게 우리가 보통 보는 서행차선, 부는 직업과 이제 시장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결함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행운은 행동할 때 비로소 따라온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멈춰서 바꿔라인데요. 비효율적인 안내서 인도나 이제 서행 차선을 버리고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라.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편에 합류하라. 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시간인데요. 시간은 추월 차선에서 가장 큰 자산이다. 특히 여유 시간은 더욱 중요하다. 자유 시간을 줄 활동에 투자하라. 계약된 시간을 자유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 체계에 시간을 투자하라. 입니다. 5번째는 변수를 통제하라입니다. 시간 제약이 있는 방정식, 시간당 임금이나 연봉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당신을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고요. 6번째는 자산과 소득입니다. 조직화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소득과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부는 가속화된다. 지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소득에 집중해 자신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해라 입니다. 7번째는 숫자인데요.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자신의 숫자를 정하고 그것을 현실화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8번째는 영향력의 법칙인데요. 당신이 통제하는 환경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9번째는 조정으로 삶에서 항해는 선택이다. 과거에 자신이 한 선택을 연구해보라.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행동 변화는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는 것과 추월차선식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미래에 있을 그 실수를 수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책임을 지되 의무가 그 뒤를 따라야 한다. 입니다. 10번째는 벗어나기인데요.
당신의 사업 구조를 추월 차선 실체에 부합하게 만듦으로써 서행 차선의 불확실한 부의 방정식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벗어나라. 주식회사나 소규모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해야 한다. 입니다. 제가 먼저 20가지를 쭉 읽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모아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는 열정과 목적인데요. 사업체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삶의 윤곽을 그려줄 돈, 그리고 이와 함께 습관적인 행동으로 당신을 이끌 열정과 목적이 필요할 것이다. 열정은 당신의 영혼을 불사르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요, 12번째는 학습으로 절대로 배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당신이 통제하는 환경에서 기업 체계를 만들고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월차선 지식을 공부하라. 도서관에도 방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움을 계속하라. 낭비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 매일 독서하라. 입니다. 13번째는 차선으로, 추월 차선으로 진입해라. 문제점이나 애물단지 또는 서비스의 허점 하나를 찾아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사업 중 많은 것들이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더 잘 해결해낸 것이다. 14번째는 통제력인데요. 가격 책정부터 마케팅과 운영까지 중요한 기업 기능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라. 열대어가 아닌 상어처럼 수영해라. 입니다. 15번째는 소유로 돈은 가치를 제공하는 데서 온다.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도록 노력해라. 16번째는 자동화로 사업을 자동화하고 시간의 계명을 소중히 여겨라. 당신의 시간을 사업으로부터 분리해라. 17번째는 복제로 당신의 시스템을 복제하고 규모의 계명을 존중해라.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한다. 18번째는 성장으로 당신의 기업을 마치 체스 경기처럼 다차원적으로 성장시켜라. 회사가 아닌 상표를 만들어라. 경쟁에서 차별화시켜라. 19번째는 출구로 추월 차선에서 단 하나의 목적지는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통해 얻은 완전한 소극성이다. 출구 전략을 세워라. 마지막으로 20번째는 은퇴, 보상, 그리고 반복입니다. 자산을 현금화한 이후에는 은퇴하거나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해라.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과정에서 겪었던 획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라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한 부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20가지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 전체적으로 느낀 걸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이 책을 2번 읽었는데,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조금 안 와닿았어요. 제가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된다는데,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독서에 이제 책 읽기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읽으면서는 조금 다르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 20가지 중에서 제가 지금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고, 요렇게 좀 관점을 추월 차선 쪽으로 바꿔서 꾸준히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20가지 중에서 제가 좀 해보고자 했던 거는 줄을 좀 쳐보았는데요.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여기서 빠른 속도라고 하면 이제 쉽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MJ 드마코 님도 빠르게 부자가 젊은 나이에 되기는 했지만 엄청 많은 걸 투입을 해서 이제 초반에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다는 게 쉽다는 뜻은 아니구나. 나도 노력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고 행운은 행동할 때 비로소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 작은 거라도 행동을 하나씩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편에 합류하라인데요. 보통 생활할 때 이제 좀 소비자의 입장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걸 제공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까? 사람들이 더 편하게 하고 뭔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일까? 라는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걸 느꼈고요. 시간 부분에 여유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 이 책에 보면 제일 뒤쪽에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공무원이 되었다고 당신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봤자 일주일에 5일을 노예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일하기 위해 2일을 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좀 와닿는 게 평범한 직장인의 삶은 5일 회사에서 일하고 이틀 쉬는 걸 위해서 좀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여유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인데요. 자신의 숫자를 정하고 그것을 현실화해라인데 이 책에 보면 재무적 문맹 상태를 벗어나라 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목표를 정하고 실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적어보고 목표를 조금 구체적으로 숫자를 정해두면 앞으로 좀 실천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인데요. 그냥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독서하고 여기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추월 차선에서 중요한 게 이 문제점이나 애물단지 또는 서비스의 허점 하나를 찾아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인데요. 이렇게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어떤 생활하면서 아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거를 사업화할 수 있는 거에 한번 응용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똑서님이 얘기하셨듯이 레모네이드 파는 건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자동화하고 시간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시간과 사업이 분리될 수 있는 걸 좀 염두에 두면서 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나씩 좀 실천해 나가면서 부자가 되는 추월 차선에 조금 옮겨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똑서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아, 네. 저도 이 책을 두 번 읽었는데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 독자님과 마찬가지로 나와는 상관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철저하게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 책은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확대하는 걸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부터가 벌써 문제였더라고요. 이 책이 저는 약간 허무맹랑하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이유가 빠르게 부자 된다는 거에 앞에 수식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쉽고 빠르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선 절대 쉽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고정관념이나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빠르게 부자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두 번째 읽으면서는, 아, 그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걸 이제 인정하고부터 이 책이 좀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빠르게 부자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인정을 하고 시작 보니까, 아, 나도 어쩌면 지금은 늦은 나일지 모르지만, 사업을 시작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이처럼 부의 추월 차선에 있는 사업을 통해서 편안한 여생을 또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20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인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서행 차선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학습인데요. 솔직히 이제 여가 시간이 주어지면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버를 보거나 좀 생각 없이 그렇게 보내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리 자유 시간이 많아도 내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자유 시간은 다 허투루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학습을 위해선 내가 의식적으로 독서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만 이 자유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학습은 결국 의식적인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혼자 하기 힘들면 단체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모임에 들어가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인데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업은 하고 싶은데 사업이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업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재밌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사업은 누군가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일을 하고 그 일이 자동화되게끔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만 이 부의 추월 차선을 탈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고 이 책에서 처음에 그 임대 시스템을 얘기를 했어요. 임대 시스템은 자동화 하고 이제 소극적인 소득을 수동적인 소득을 버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임대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첫 번째 읽을 때보다 두 번째 읽었을 때, 아, 정말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고정관념을 걷어내고 보니까, 아, 정말
잘 썼다, 좋은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부의 추월차선 읽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중에 어떤 걸 좀 실천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